아마 그 구라파에서 일찍이 이 새 인사 그 연합장 같은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일본에는 명치 시대 그때부터 대유행을 했고 우리 동양상국은 그 같은 시기에 우리가 조금 늦겠지요. 연합장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대흥문구에서 제일 많이 연합장을 팔았는데 그때 그 2천 몇백만 원치를 한 해 팔았대요. 그 11월 말부터 12월 1일까지 판대요. 석 달 동안에. 그때 2천만 원치 하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게 50%가 남았다네. 50%가. 장사가 되는 기죠. 이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장 교수님이 촉각이 빠르겠지만은 새해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지금 새해를 기다리는 중인데 얼마나 으시시하고 암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새해는 무언가 좀 보이겠지 이런 기다림이 있는 가운데 또 아는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라 그러고 또 복을 받으려면 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등 어떤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는 무언가의 어떤 그 점점점점점이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은 그게 복과 연결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연합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합장을 이제 그 연합장 첩을 뒤집어오면서 그걸 끄집어내면서 이제 물론 미리 생각했던 게지만은 어떤 그 연합장과 연관된 데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리움은 기다림과 함수하는 게가 있고 또 그 어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바뀌어 버리가 속도 속에서 살고 있는 속도 속에서는 기다림을 상실해 버렸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기다림 지금 속도 속에서는 또 여유가 드러나 버리지요. 또 그리움이 묻어나지 않지요. 그게 이게 지금부터 3, 40년 전에 우리가 그게 연합장 인사 한창 일찍 그 이전까지 그때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왜 각박하게 살지 않는가. 그리움을 저버리면은 우리 그 그리움이라는 인생의 그 어떤 눈물과 같고 눈물은 우리의 그 그리움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촉촉한 가운데 우리가 정을 나누고 사는데 중국에서는 가장 나쁜 말이 무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정. 우칭. 무정 우칭이더라. 우칭이 되는데 그냥 뭐 무정한 놈이라고 그럴 때 되면 그거는 막 붙들고 싸울 정도로. 근데 우리는 왜 그 남녀간에 헤어졌을 적에 일찍에 또 뭐 그 어떻게 소식 안 들을 때 야 이 무정한 사람 아는데 중국에서 무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밤을 잠을 못 자는 정도로 말이야. 정이 없다는 거. 그건 뭐 우리 곧 가슴 속에 어떤 그리움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중국 정서로 볼 때는 굉장한 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움을 정을 갖다가 제가 이번 그 야자에 그래서 쓰는 거는 어떤 간신과 기별, 간신이 있기 때문에 기별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건데 꼭 안부가 좋은 안부에 어떤 귀노력이 다 들어 있는 것이 이제 안부일 것이고 기별인데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뭔가 우리 이런 걸 잊고 산다. 그 되돌아가자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구한일 교수가 엊그제 그 문화예술상을 수상할 때 그런 말을 하대요. 이제 미리 소개할 때 제천 지역의 어떤 인물사와 어떤 여러 어떤 특질고를 들추어내고 또 자존심 갖게끔 했다. 내가 미리 멘트를 했더만 그 양반이 또 쓰고 와서 하는 게 자기가 지금까지 뭔가 제천을 위해서 일한다는 개념 없이 일은 했지만은 그러나 미래가 문제다. 미래를 이야기해야지. 지금 자꾸 뭐 그 진행한 걸 덜쳐냈다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영광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는 진짜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또 연합장을 가지고 자꾸 뭐 일이 뒤돌아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뒤돌아갈 수 없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한 시대의 풍경이었던 그 풍경을 그리워내야 된다. 그리워하는 마음도 다 버리면 우리는 적막하다, 무정하다 하는 까지 연결되겠죠. 저 끄집어내놓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길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것만 하자. 돌아가신 분들 것만 하려다 보니까 먹물이 묻고 그게 웃어야 돼버리고 또 전 그게 좋아서 한 것 같이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품화된 때 나온 연합장에는 또 그 할자라든지 보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정이 별로 안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인쇄가 돼버리고 했는데 그러나 조금 그 속에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 단문의 인사를 여는 게 많습니다. 그 단문의 인사가 곧 평소에 먹었던 감정을 그대로 그러니까 압축돼서 시와 같이 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를 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이때는 그것도 한번 좀 전시를 해보고 싶어요. 뭐 외국에서 보낸 것도 있고 이래 한번 전시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저쪽에 불교적인 이제 스님들이 보낸 게 많았지만 비슷한 걸 뺐습니다. 제일 처음에 참을인자를 봤는데 일자 스님이 손가락 4개를 불을 사르면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참을이는 그야말로 돼서 이야기가 될 적에 더 우리에게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꼭 새해 되면은 전 참을인자라든지 고요한 마음 이런 걸 써보내면서 편지 봉투 창호지를 만들어서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범아 스님이라는 분은 일일세인데 그분 아주 젊은데 돌아가셨는데 또 우리가 한때 날마다 즐거워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저를 이제 돌에다 파서 저기 찍어가지고 통사 방문 한 장을 하고 우리나라 불교 문화재에 대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오늘날 각 사찰보다 선거 박물관 짓기 하는 데는 저 스님의 공이 최고였습니다. 저분이 또 저런 사람을 많이 또 불교에 소개했고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또 그 옆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맹전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근제 고성에 계몽 스님이랑 가장 큰 고성에 시봉을 했던 스님인데 저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동그라미를 좋아해요. 계몽 스님이 동그라미를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원 맹정 스님이 그렇게 매년 써서 한 5년 써서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정관 스님이라면 법무사 주지와 상기사 주지였는데 역시 이제 수도인답게 마음이 이제 부처다 불교적인 걸 하고요. 그 옆에 이영무 교수라고 저는 경북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경북대학 교수로서 퇴임을 하고 성녀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국의 총무원장도 지냈습니다. 저런 분을 제가 이제 알아보고 제가 제천에 일주일 동안 모셔가지고 교양대학을 했는데 자기 깐에는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신 새해를 축하한다. 건하시는 상가 새해를 축하한다. 서일이 전 밝은 내가 온 하늘에 빛을 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제 보내드렸죠. 받을 때는 몰랐는데 이번 내놓고 보니까 글씨가 참 좋아요. 네,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면 여기 2개가 이야기가 됩니다. 정민수 선생이라고 진주의 앞날 만석구리 아들입니다. 만석구리라고 보면 대단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애들하고 찾아갔을 적에 선생님 직접 너 만석이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2,000석 남짓했대요. 그러니까 2,000석 하면 만석구리라 그랬고 100석 하면 전석진이라 그랬고 그 당시에 그랬대요. 한 만석진 했는데 근데 큰 누각을 자기 아버지가 지리산에 소나무를 600원에 사가지고 큰 육비공도를 짓는데 거기 계시는데 아무리 유명한 서예가고 아무리 훌륭한 어른이 뭐합니까? 말년에 돈이 있고 말년에 누구 알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많은 재산을 탕진해 버렸는데 마지막에 저분이 붓을 잡고 있을 적에 제가 그 당시에 제천에 돈 좀 있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 30만 원씩을 해가지고 팽풍을 다 팔아줬습니다. 30만 원씩을 팽풍을. 그리고 또 액자 같은 거 제가 여러 불 한 10불을 팔아줬을 겁니다.
그래야 저를 갖다가 제 양반이 말이 없는 분인데 아는 분들한테 그렇게 저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매년 저렇게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일하자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쪽에 제일 이쪽에 그 매장님 앞에 있는 군화신정 2001년 돌아가시는데 2000년도에 저걸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이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 18년간 우리가 참 친구의 우정도 연결되겠었는데 뭐 사제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그야말로 서일상훈 뭐 저 수목강령 우리가 제일 좋은 말이 오래 살고 복이 있고 건강하고 편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라고 갑자 원단에 그 갑자 새로 시작되는 해 아닙니까? 그때 보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길상예의라는 거는 이제 재수 좋은 날 되라는 이야기고. 그럼 제일 밑에 이제 우측에 보면 충강선도 군자되라고 했는데 저런 말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봄빛은 충강은 군자의 집에 먼저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자가 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반드시 살아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 또 저 위에 가운데 보면 이제 왼쪽 정명수라는 저는 그분이 그 밑에 있는 그 사인을 따서 갖다가 이제 이어서 하는 비광태례라고 합니다. 즉 태자 공제가 공기한테 공대가 뭐 태자가 뭐겠네. 비광태례 그 불행은 가고 행운은 오래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광태례 내가 해도 모르겠어요. 여튼 불행은 가고 불운은 가고 행운은 오라는 그런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그 또 연년 15년 우리 일일 15일을 많이 하지만은 매년 좋아지는 얘기지. 매년 연년이 좋아지는 얘기죠. 연년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써보내고 또 이제 제 마지막에 제가 봉투들이 이제 전진하는 건 뭐냐면 봉투 자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보낸 봉투를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요새는 문패를 잘 안 해보지만 문패에 저대로 새기면 문패가 되어버립니다. 참 좋은 문패죠. 제가 어린동에 살 적에 충북 제천시 어린동 김연호 해가 보낸 것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분은 1916년생이고 17년생이죠. 1909년생이죠. 1909년생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은 1916년생이 되는데 파전 설창수입니다. 진주의 근세에 두 어른을 그 두 어른의 진주의 문화 역사의 근세 자존심인 두 분이 여기 공탁 다니는 겁니다. 이런 장이. 진주의 어느 누구도 이름 못 가졌을 겁니다. 진주의 파전 설창수와 은조 정명수를 아직까지 팔아먹고 사는데 근데 설창수라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천예술제 지방예술제 표시 아닙니까? 그 개천예술제를 만들었고 그 경상남도 부산까지 교가는 제목이 거의 다 작사했습니다. 작곡가 윤희상이하고 두 분이 그 발을 맞춰서 했는데 저분께서 또 저를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매년 저렇게 연합장을 보냈습니다. 그 연합장 속에 문무도 그 봄을 축하하고 그야말로 갑자전에 초새벽에 일어났다 원효를 합니다. 원효 어떤 먼저 새벽이었지. 그래 이제 써서 보내고 저 가운데 무진장 또 저쪽에 큰 건 서기진문이라 해가지고 상스러운 기운이 문 앞에 보게 된다. 옛날엔 그런 걸 참 많이 던졌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정청아 일되고 보름 되면은 그 살박에 그 촌에 그 살인문인데가 깨끗한 한 톱을 사다가 산에서 파다가 놓습니다. 곧 작기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정신 속에 우리가 살았던 이고 그분은 봉투 세 개가 네 개가 나와 있었지만은 제일 위에 봉투 보면은 저 글을 우표를 붙이고 지나가지고 이제 해서 보냈는데 저걸 그야말로 봉투를 뒤집어서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봉투를
하나도 아끼는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끼는 데는 뭐 아주 골랐으니까 그 저렇게 쓴 글을 어떻게 우체부가 찾아줬는지 전 저걸 보면서 우체부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 밑에 또 앞에 쓰고 뒷면에 비어 있으니까 나무 시황지 이불로 저렇게 써서 보내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조금 줄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이라고 있는데 이경 박사는 한국의 산속에 갇혀있던 불교를 사회에 끄집어낸 분입니다. 저분 천주교에 있는데 뭐 두 분이 천주교에 계시는데 뭐 그 조금 상가애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경 박사는 이제 저 집안이 개돌이로서 대단한 분인데 이 천주교 재단 장학금을 가지고 그 벨기에 베르린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거 가니까 그 자기 은사가 대학원 은사가 아니 한국에 살면서 그 불교를 공부하지 왜 엉뚱한 그 철학을 하려고 그러냐. 한국에 원효가 있지 않느냐. 그래 거기에서 원효를 공부를 해서 개종을 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대회도 많이 나오고 엄청난 그 큰학자인데 그야말로 이제 국민대학 총장 지내고 동국대학 학생 지내고 그 지금 우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아니십니까? 그걸 저분이 정신문화연구원 했을 때 처음 시작을 만듭니다. 그 저분이 엽서를 저렇게 꼼꼼하게 저 엽서장을 놓고 몇자 쓴다는 것도 그 바쁜 학자가 보통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 그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른들 참 훌륭한 어른들이다. 요새 같으면 뭐 하는 말로 그 상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인사한다는 거는 뭐 참 어디 만분지 없었는데 그때 어른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안강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정가로서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지금 3,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도장을 저렇게 파가지고 찍어서 제 인사를 보낸 겁니다. 그 제 밑에 노란 바탕에 그 도장 판 거는 저도 이제 글씨를 쓴다고 저분한테 그 당시에 40년 전에 30만 원을 주고 도장을 파서 와가지고 찍었습니다. 근데 글씨와 도장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도장은 좋으나 글씨는 엉망인 이런 게서 미안하기 짝이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그 민장님의 아버지 윤한교 민장님이 쓰신 그 글인데 글도 좋고 글씨도 좋고 내용도 좋고 진짜 한국어를 하고 반듯한 선비 반듯한 선비 저런 분들이 옛날에 우리 집 마을마다 딱 자리를 찾아와 앉아서 동네에 본보기로 살아가니까 동네가 질서가 잡혔다는 이야기죠. 거기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품 가문하고 써서 보낸 걸 받고 보내온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그 돌아가신 분 중에서 우리 유정순 동장님은 그야말로 유족 대표로서 나오는 게 다르고 없을 정도로 나오셨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이제 박지인 쌤 거 근데 이번에 우리 아까 한민석이 있는 이야기 했지만 박지긴, 지병찬, 안병욱이 써있는 거 저거다 밑에 이제 그 낙관으로 쓴인데 낙관 서로 쓴인데 박지긴, 지병찬이 이렇게 글씨가 좋을 수 있냐 이게요.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병찬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인데 우리 그때 내 집이나 책을 제가 7권 제가 혼자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판 기념일 하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오늘 윤한규가 온다는데 꼭 한마디 하는 사람인데 꼭 한마디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꽉 집어내는 데는 선수예요. 잘못되게 집어내는 데는 막 그때 지배자들이 막 그래서 윤한규가 온다는데 꼭 한마디 하는 사람이라고 이 그 포함이 이제 그때 그런 사람인데 참 지명찬이고 이 박지경이고 글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박지경 쌤은 저 연합장마다 매년 지혜 같은 거 지를 자기가 그림을 그리니까 도장표가 책에다가 찍고 소 같은 거 소를 찍고 그렇게 매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하춘, 서춘, 입춘 이렇게 또 특별히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 안병욱은 이제 조금 일찍 돌아가신데 우리 진유 경상대학의 그 낙마과 교수였는데
우리 본인 기독교도였는데 그 그때 조금 일찍 돌아가서 그 아들이 지금 유명한 서울서 의사로 있고 그 이래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인물 이야기되고 그 인물의 인격 이야기되고 그 시대 상황 이야기되고 이런 점에서 이번 그 연합장의 어떤 전시회가 조금은 다른 사람 알지 않겠나. 그리고 또 바탕에는 제가 이 연합장의 정신이 바람 따라서 저리 온 세상을 퍼져나가기 위해서 인도에서 가지고 온 타르초 저걸 바탕에다 깔고 저걸 다 전시를 했습니다. 그냥 인도 그 부다가야 부처님 깨친 데 가서 제가 걷어왔는데 저걸 걷어다 놓으니까 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장문승 교수님이 제일 감각이 뛰어나고 또 이런 부분에도 강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지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일단 이 관심이라고 하는 이번 전시의 일종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관심. 이 관심이란 말이 나한테 훅 다가오는 겁니다. 아주 깊이. 미술에서는 이제 같은 건데 관점이라고 그래요. 관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작가들이 자기 그림을 표현할 때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는 거를 이제 관점이라 그러면서 작가들이 저마다 관점이 다 다른 그런 걸 말하는데 내가 볼 땐 관심은 그 관점보다도 훨씬 더 그 뭐랄까 서정적이면서 가슴에 저기 나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이제 좋아요. 특히 이 사실 이 연화장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안부를 전하는 매개체거든요, 연화장이. 그래서 이 보내온 이 글씨, 서체 이런 걸 보면서 보내온 삶의 성품 또 그 사람들과의 우정, 기타 추억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참 그리움을 이제 생산하고 다음에 또 만나야지 이런 얘기가 되는 정말 훌륭한 정말 하나의 예술에 가까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전시로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도 아이디어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관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소동파라고 하는 중국의 대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의 그 시 속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시를 다 외우진 못하지만 기러기가 이렇게 하늘 날다가 목이 말랐는지 이제 잠깐 강가에 내려서 강가에 얇은 모래 살짝 내려서 이제 날아간 것을 이 소동포가 시를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발자국 모래에 찍힌 기러기 발자국을 갖다가 시를 이제 썼습니다. 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거기서 이 시인의 관점, 이 시인의 이런 그 관심이 탁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감, 존재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인간과 모든 생물의 그 존재의식,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것을 역시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찾아내고 집어내는구나. 그건 바로 관점, 즉 관심이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사물에서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시를 꼭 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점과 관심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고 대단한 그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확 떠올랐는데 어떻게 아시고 우리 이사장님 또 나를 주목해서 또 한마디 하라 그러는지 아무튼 좋고 훌륭한 앞으로도 이런 기획 같은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